전 경기 있는 날 네. 당일 라이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1시간 반 전에 포스트 시즌 프리뷰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포스트 시즌 리뷰를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역시 가장 큰 승부처 이야기를 하자면 7회의 그 KT의 말루 찬스였던 것 같습니다. 7회 이제 KT가 처음 어떻게 보면 아까 이강철 감독이 얘기했던 처음 이제 찬스가 찾아왔죠. 무사 말루. 근데 그 무사 말루가 오기 전에 6회 말에 수비 오윤석의 2번의 파인플레이가 7회에 찬스가 오겠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임창기 선수가 7회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회 이제 장성우 선수 안타, 그 다음에 강백호 선수 볼넷. 그러면서 이제 손주영 선수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황재균 선수 볼넷. 무사 말루. 이제 여기서 이제 대타에 김상수 선수 섰는데 이제 삼진 아웃이 되면서 원아웃 말루. 이제 그 상황에서 배정대 선수 1루 땅볼이 나왔는데 오스틴 선수가 완바운드 송구를 했지만 2루에서 오지환 선수 너무나 잘 잡았어요. 그러면서 1점밖에 못 내고 끝낸 게 어떻게 보면 KT에서는 두고 후회할 장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딱 그런 상황이 이제 다들 이제 지금 딱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왜 대타가 문상철이 아니라 김상수였을까? 지금 그 저희 방송 오픈하자마자 댓글에 그때 다 저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댓글에 왜 지금 대타가 지금 저렇게 썼을까라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뭐 정보부장님이 뭐 분석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아마도 그 타석이 오늘 경기 가장 중요한 타석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왜 문상철이 아니라 김상수였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3점을 뒤지고 있고 무사 말루면 사실 문상철이 한 방이면 바로 그냥 게임을 뒤집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LG로서도 상당히 압박이 되는 카드가 될 수 있겠죠. 문상철 선수가 만약에 타석에 들어서 있다. 그러면 한 방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을 테고 근데 김상수 선수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김상수 선수가 엄청난 정교한 타자도 아니고 이 찬스에서 해결해 줄까 하겠지만 지난 2차전이었죠. 그때 손주영 선수가 구원 등판하지 않았습니까? 주자가 2루에 있는 상황에서 그때 이 손주영이 등판하자마자 이 첫 타자가 김상수였는데 김상수 선수가 적시타를 쳤습니다. 그리고 황재균 선수가 중간에 이제 걸려서 이제 이닝이 끝나고 그 이후에 손주영 선수가 이제 압도적인 피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상수 선수가 그때 첫 타자로서 손주영 선수를 공략해 안타를 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강철 감독도 기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김상수 선수는 타석에서의 손주영 선수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테고 손주영 선수는 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테고 그런 것을 노린 카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동욱 감독님도 이제 벤치에 계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이 두 선수를 가지고 저울질을 엄청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손주영 선수와 문상철 상대 어떤 이제 데이터도 봤을 거고요. 그다음에 김상수 선수도 봤을 거고. 근데 이제 김상수 선수는 가장 최근에 손주영 선수 볼을 안타를 쳤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좀 더 높게 사지 않았나. 저는 이제 결과가 물론 삼진이지만 저는 그 결정한 데서 어쨌든 최고의 좋은 결정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요. 두 선수 둘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강철 감독은 김상수를 썼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최고의 어떤 대타 작전의 어떤 묘수가 나오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도 가장 어려운 감독으로서 결정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게 문상철, 김상수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재일이라는 삼지선다까지 할 수 있었던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손주영 선수가 올라왔으니까 오재일 선수를 빼고 자완이니까 자완이니까 우한 대타 카드를 쓴 것 같은데 이제 팬들이 느끼는 건 아무래도 문상철 선수가 이번 시리즈에서 홈런을 2개를 쳤고 그 홈런 2개도 좌투수한테 쳤잖아요. 엔스 선수한테 2개 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완한테 이제 문상철 선수의 큰 거 한 방을 기대하는 이제 대타를 원했는데 이제 김상수 선수가 나와서 결과론적으로는 삼진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한참 사실 그게 무사말로에서 와 올라가고 있던 KT의 분위기였는데 그게 사실 뭐 희생플라이라 뭐라도 됐으면은 아예 사기가 확 꺾이지 않았는데 그냥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이제 확 꺾이는 계기가 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삼진도 방망이 많이 늦은 삼진이 돼버렸어가지고. 근데 그 흐름이 사실은 KT 입장에서는 더 올 수가 있었던 게 임찬규가 장성우한테 안타를 맞는 과정부터 사실은 완전히 KT의 흐름으로 쫙 가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투스트라이크 넣어버렸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임창규 선수 자신 있게 안에 넣다가
바로 이제 장성호 선수한테 자전 안타를 맞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강백호 선수가 3볼에서 방망이를 한 번도 안 냈어요. 3볼 원스트에 분명히 칠만한 코스에 공이 가운데 왔는데도 참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3-2에서도 참아내면서 볼넷에 가면서 벤치에 힘을 넣어주는 제스처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주영 선수 바뀌어서 또 황재균 선수가 골라내면서 베이스 온 볼스 나가면서 무사 만루. 그 과정까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이 아마 KT 팬들에서는 가장 아쉬운 장면 그리고 벤치에서도 가장 아쉬운 장면으로 남지 않겠나 5차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도 또 LG는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제가 운이 이제 얘기하는 거 왜냐면 1-4말루 3진 먹었어요. 그리고 1-4말루에 배정대 선수 타석이었는데 제가 수비 야구 보고 있으면서 왜 오스틴 선수가 앞에 서 있지? 맞아요. 1루 주자 앞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잠실구장은 바운드 타구로서 1루 수를 넘어가는 타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쳤는데 오스틴 선수 머리 위로 완바운드 넘어간 타구였는데 그게 빠지지 않았다고요.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송구도 완바운드 됐는데 오지환 선수가 너무 잘 잡았단 말이에요. LG 측으로서 오늘 운이 야구의 신이 LG 측을 손을 들어줬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순간 빠졌으면 2점 들어오고 완하고 1-3루 되는 상황이에요. 3대2가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저 상황에서 오스틴이 잡으면서 2루에서 포수아웃 시키면서 1점은 줬지만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면서 투아웃에 주자 1-3루가 되면서 다음 타자 오윤석 삼진 잡으면서 이닝이 끝났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기서 치는 순간 빠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오스틴 선수 잘 잡았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저기 있는 상황에서 왜 3대0에서 내야수가 앞에 서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렇죠. 근데 LG는 운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갈 법한 게 딱 걸릴 만큼만 바운드가 높게 튀었던 거죠. 저희가 보면서도 이제 이동 감독께서도 이제 타고 나오기 전에 왜 저렇게 앞에 있지라고 말을 끝나기 딱 순간에 그잖아요. 저를 타고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3점 차였기 때문에 1점 차로 이제 막판에 진짜 홈에 쳐서 이제 이 1실점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오스틴 선수가 앞에 나와 있었고 특히 또 잠실 야구장은 홈플레이트 앞에서 타구가 좀 크게 튑니다. 이게 이제 볼티모어 첩이라고 그러잖아요. 딱딱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저게 만약에 진짜 행운의 여신이 있었다면 KT 쪽에 넘어갔겠죠. 저게 뭐라 그럴까 한 50cm만 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갔으면 오스틴 선수는 못 잡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이 분위기가 완전히 흐름이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서 송구가 조금만 빗나갔어도 사실은 볼 빠지면 그냥 2점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에서 포구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러닝 스로우 이제 러닝 스로우 되는 과정에서 바운드 송구가 됐는데 오지환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그걸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잡으면서 아웃을 만들면서 2-4, 1-3도 만들면서 그 다음에 손주영 선수가 침착하게 삼진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오스틴의 송구가 나빴어도 오지환이 너무 잘 잡아줬기 때문에 LG는 오늘 수비의 힘이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이 오늘 경기에서 가장 또 중요한 이 승부처에서 LG가 또 본인들의 이 탄탄한 수비 그리고 저 오지환 선수의 포구 장면 다시 봐도 아찔하긴 하네요. 그 장면도 그렇고 아까 어떤 분이 또 댓글을 써놨던데 이 타구가 높이 떴다 오는 그게 그렇게 길게 느껴졌다고. 그 채공 시간이 채공 시간이 한 1년처럼 돼 보이죠. 뭐 잡힐지 안 잡힐지도 그렇지만 또 키를 넘길까 싶어 아마 팬들도 아마 그런 느낌을 가졌을 테고 또 이 오스틴 선수가 잡고 나서 이 러닝 소리를 하는데 이게 송구 혹시 빠지지 않을까 저도 사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1루 주자가 가는 동선이 겹치잖아요. 여기서 잘못 빨리 던지다 또 이 등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이 가능성을 다 이제 제거를 하는 게 마지막 오지환 선수의 또 이 포구 그런 장면이었네 싶습니다. 상당히 길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승부처였습니다. 자, 정말 그 승부처를 넘어가면서 이제 바로 또 한 점을 만회를 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7회 말 상황을 이제 이번 시리즈 전체랑 좀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손주영 선수나 임창규 선수의 이야기를 또 해보자면 손주영도 오늘 이틀 쉬고 등판을 한 거예요. 이틀 쉬고 등판을 했는데 무사 1-2루 등판을 해서 나오자마자 만루를 내주고 바로 또 이제 마운드 방문을 할 정도로 긴장한 기색이 좀 있었단 말이죠. 급박하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몸이 덜 풀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황재균 선수 볼넷 때는.
그 다음에 좀 아까도 뭐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손주영 선수가 이제 어떤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 선발 투수로 계속 준비를 해왔고 또 그런 경험만 쌓였는데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등판하느냐 아니냐 그 부분도 오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임창규 선수가 주자를 내보낸 그 상황에서 이 등 뒤에 이제 주자를 두고 투구를 했기 때문에 급박하게 올라와서 몸을 풀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구원 투수로서 이런 상황에서 등판을 해서 던져본 경험이 좀 적었다. 그래서 첫 타자 황재균 선수에게 볼넷을 줄 때만 해도 날라다녔죠. 이게 야, 이 상황에서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등판이 이게 무리였나? 잘못된 선택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 그러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7회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이 선두 타자부터 상대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가정까지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임창규 선수가 너무 공이 좋았기 때문에 뭐 7회까지 일단 믿어봤던 건데 그 위기를 스스로 이제 극복을 할 정도로 압도적인 구위를 자랑했습니다. 3차전에서도 5와 3분의 1이닝 2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했고 5차전도 2이닝 4K 무실점이죠. 결국 본인은 무실점으로 29개 공으로 이제 2이닝을 책임을 졌는데 이런 투수가 있다라는 게 진짜 팀에게는 복이죠. 힘이 되죠. 지금 근데 이 기자님 말씀대로 저번 이제 3차전 때도 첫 타자 김성 선수 안타. 오늘도 황재균 첫 타자 볼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을 어쨌든 처음 등판했을 때는 3차전 때는 주루사가 나오면서 이닝이 체인지 되면서 그 다음부터 안정감 찾아갔고 오늘은 황재균 선수 볼넷에 박동원 선수 올라와서 한번 풀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김상수 선수 삼진 잡아가는 계기가 됐는데 오늘은 박동원 선수 올라가는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고요. 한번 흐름을 끊어주면서 호흡이나 이런 것들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본인이 루틴대로 던질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게 자체가 오늘 좀 흐름을 한번 끊어줬다는 자체가 저는 좀 좋게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상수 삼진, 배정대 1루 땅볼, 오윤석 삼진. 그러면서 다음 8회에도 자기 페이스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었지 않았나. 제가 저번 리뷰 때도 4차전 리뷰 때도 마찬가지 3차전도 마찬가지 손주영이라는 투수가 LG의 선발이 3선발이 된다면 LG는 계속해서 가을 야구를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된다. 저는 무조건이다. 예, 국내 선발이 한 명이 확실해지게 되면 외국인 선수 2명과 함께 우승을 노릴 수 있는 3선발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시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LG 선발 중에 이런 좌완이 있었나 역대. 예, 지금 이 댓글 중에는 신윤호, 이동현 선수 이야기 생각이 났다.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만 그 선수들은 일단 다 네, 오른 조합이고 좌완은 굉장히 오래 가야 된단 제가 말이에요.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원년부터 프로야구를 봐왔던 사람이니까. 자, MBC 청룡과 LG 트윈스의 그 팬들, 올드 팬들 뭐 쭉 기억을 하시겠지만 MBC 청룡의 원조 자완은 유종겸이었습니다. 유종겸 개막전 우리나라 최초의 승리 투수입니다. 개막전 82년 3월 27일 날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야구 경기가 했을 때 이 정도의 말로 홈런을 기억하지만 최초의 이제 그 승리 투수가 됐고 유종겸 투수는 체격도 작고 변화구, 제구 이런 걸로 승부를 했던 80년대 MBC 청룡의 자완이었고 그리고 1989년에 신인 김기범이 등장을 합니다. 야, 김기범 나왔어요. 네. 김기범 나왔어요. 아시네요. 그 일본 킬러로 해서 국가대표를 했던 그 선수가 89년에 입단을 하면서 LG의 왼손 투수로서 89년 우리 그러니까 MBC 청룡이 82년 개막전 승리를 하고 전패를 합니다. 개막전. 근데 89년에 김기범이 나타나서 개막전에 오비베어스 장호연을 누르고 승리 투수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MBC 청룡이 난리가 났죠. 특급 자원이 나타났다. 근데 김기범 선수는 그 이후에 이제 선발과 중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했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93년 이상훈. 야생마 이상훈. 이 압도적인 구위를 자랑하는 이제 이상훈이 나타나면서 뭐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고.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와서 사실 자완에 대한 또 갈증이 생겼습니다. 뭐 여러 선수들은 뭐 서승화 지금 뭐 댓글도 나오고는 하지만 서승화라든지 그 큰 이승호 막 이런 투수들도 그다음 나중에 임지섭 이런 선수들까지 했지만 안 됐고 나중에 이제 이 결국 수입된 선수들 해외에서 수입된 봉중근 삼성에서 수입된 차우찬. 이런 선수들이 자완을 해왔지만 순수 LG에 입단을 해서 이렇게 자완으로서
압도적인 투구를 한 선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훈 이후에 처음이다. 그래서 이 손주영 선수가 등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LG 역사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식 선수가 있었구나. 김윤식. 김윤식 선수, 있구나. 김윤식 선수도 있긴 있었죠. 네. 김윤식도 이제 만약에 그 가을 기대치를 드디어 좀 보여준다면. 그렇죠. 그런 하여튼 뭐 이 LG의 자완 역사를 보더라도 손주영 선수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아까 뭐 저희도 말씀했지만 LG의 선수가 아니라 이제 프리미어 12라든지 한국 국가대표의 자완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런 투수가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손주영이 왕. 손주영이 왕이야. 이래서 국대 자완 평가를 받았구나. 사령탑도 안방마님도 극찬을 폭발했던. 진짜 저 극찬이 아깝지 않았던 게 빠른 공은 거의 150을 이제 찍었고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결정과도 커브볼이었거든요. 오윤석 선수 삼진 잡을 때. 네. 그 커브 진짜 깜짝 놀라. 여기 저희 다 소리 질렀어요 거기서. 와 정말 멋진 공이 있어서 이제 일단 삼성과의 시리즈도 너무 기대가 되고 이제 국가대표 손주영도 어떤 보직에서 그러니까 어떤 팀을 상대로 선발할지가 너무 궁금해지는 오늘이었습니다. 프로야구부터 보시죠. 너무 많이 나가셨으니까 프로야구 보시고 이제 이 손주영 선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LG 팬들 그리고 야구 팬들을 보면 되게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완 투수가 이제 김강현, 양현종, 유현진 그 대를 이어가는 왼손 투수가 없었는데 오늘 저 경기 보면서 또 손주영이라는 좋은 투수가 나오겠구나 나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주영 선수가 프로야구 때 어떤 투구로 모습을 보여주는지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또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영경혁 감독이 이제 4선발로 운영을 할 거다. 플레이오프는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손주영 선수는 3이나 4쯤에까지는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식 뭐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윤식 선수가 지난 제가 잠실에 1차전 때 갔었는데 김윤식 선수가 왔더라고요. 사복을 입고 예, 수술을 하고 이제 공익 근무를 좀 하고 있고 또 이민호 선수도 그날 왔었는데 군복무 하고 있는데 뭐 제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LG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또 젊은 투수들로 해서 한 2, 3년 후에 새로운 마운드 세대 교체를 하면서 상당히 또 좋은 마운드를 구축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들었습니다. 자, 그런 식의 이 젊은이들이 있기 위해서는 코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오늘의 임창규가 그런 리더 역할을 이제 마운드에서 확실히 해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정규 시즌에는 4일 쉬고 등판을 한 게 딱 한 번 있었는데 당시에는 불펜 등판이었고 1이닝 무실점이었습니다. 그러나 4일 쉬고 선발 등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이 바로 그 4일 휴식 후 등판이었는데 6+이닝, 3피안타, 2볼넷, 무실점으로 내려가서 이제 한 명이 들어가서 1실점으로 이닝이 끝난 상황이 됐는데 야, 오늘은 뭐 초반에는 커브로 굉장히 공을 잘 잡다가 체인지업이 정말 춤을 췄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뭐 체인지업뿐만 아니라 포심도 보드라인의 끝에서 끝으로 던지면서 또 높은 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커브, 체인지업 뭐 거의 오늘은 임창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KT 타자들의 타이밍을 완전히 빼뜨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MVP 맞습니다. 임창규 선수. 고바리아님이 임창규의 흑마구에 당함 이랬는데 정말로 저희가 여기서 봤을 때도 약간 약 올리는 듯한 피칭을 계속했거든요. 약간 요만큼 넣었다가 또 빼고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흑마구 투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구위만 놓고 보면 150km대 압도적인 구위도 아닌데 네.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치지 못하는 템포 투구라든지 뭐 이 끝에서 살짝 변하는 이런 공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KT 타자를 농락을 할 정도로 좋은 투구를 했고 특히 오늘은 6회까지 단 한 번도 2루까지 보내지 않는 네, 거의 뭐 완벽한 투구였다고 봐야 되겠죠. 뭐 강백호 선수에게 2루타 줄 뻔했는데 그게 그것도 컸죠. 그게 사실은 이 아웃이 되면서 임창규 선수도 살고 LG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잘 던졌다라는 게 그 히트맵을 보면 가운데 들어간 공이 진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모서리 피칭, 꼭지점 피칭을 잘했고 특히나 오늘 투수들은 이 오른쪽 위의 존을 진짜 잘 활용을 했던 투수가 오늘 좀 승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보면 와일드카드 때도 마찬가지죠. 쿠에바스, 벤자민 그쪽 잠실야구장에서 그쪽 존을 많이 해놓고 오늘도 임창규 선수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이러다 보니까 타자들은 볼이라고 생각했는데 스트라이크 때도 콜을 받다 보니까 스트라이크 존이 좀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는 아까 지금 이해초 강백호 선수 잡아내는 2루에서 잡아내는 그 수비가 어떻게 보면 임창규 선수 결정적이지 않았나. 왜냐하면 1회 말에 2득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창규 선수 마운드 올라가서 지켜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톱타자 강백호 선수 펜스 지켜가는 안타를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홍창기 선수가 펜스 플레이 굉장히 각도도 잘 잡고 있고 잡고 2루에 완벽하게 송구하면서 아웃을 시켜버리면서 분위기가 그냥 다시 LG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임창기 선수는 노아웃 주자 2루가 되는 상황이 원아웃의 주자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스트 시즌에서는 결국은 수비다. 결국은 수비 좋은 팀, 어이없는 에라 안 나오는 팀, 결국은 강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공격은 간중을 보고 팬들을 즐겁게 하지만 수비는 승리를 가져온다. 마이클 조던의 말 또 다시 생각나게 많은 오늘의 5차전이 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시리즈 들어서 우익수 쪽에서 이 어시스트가 그러네요. 승부의 이 키가 되는데 로하스 선수가 그 전에 사실은 홈에서 잡았던 그 어시스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홍창기 선수도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또 투수를 했던 안산공고 시절에 그런 또 강한 어깨가 있으니까 이번 시리즈 그 가을 야구가 우익수 시리즈가 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비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홍창기 선수가 그냥 갑자기 잘하는 게 아니라 뭐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시즌 웨어 어시스트가 전체 3위고요. 우익수 가운데서는 1위의 수치라고 합니다. 웨어 어시스트 7개가. 그러니까 사실 우익수의 이 어시스트와 좌익수의 어시스트는 또 결이 또 다르죠. 아무래도 좌익수 쪽에서는 송구 거리도 짧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우익수에서는 3루까지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어깨가 어느 정도 강한 어깨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정확성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창기 선수가 오늘 정말 정확하게 원바운드 성공했기 때문에 홍창기 선수는 3루 베이스 코치를 두려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외야수들의 어깨만 좋다고 해서 3루 베이스 코치 스톱시키지는 않는다고요. 거기에 플러스 정확한 송구 그렇죠. 그것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볼 때는 분위기는 홍창기 선수가 다 공격 쪽에서 뭐 큰 없었지만 저 수비 하나가 LG에게 다시 분위기를 갖고는 신바람을 이어줄 수 있는 하나의 송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그 수비 하나 하고서 사실 5회까지 조금 소위 말해 좀 재미없는 경기를 만든 거잖아요. 흐름을 아예 잡아버렸으니까. 그렇죠. 7회 올 때까지 그 한 번의 어떤 보살이 어떻게 보면 뒤에 임창규 선수가 계속적으로 좋은 투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KT는 그 이후로 그냥 별다른 공격 없이 7회까지 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송구 하나, 그 공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준 프레오프에서 보여준 홍창기의 송구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찬규, 홍창기 형의 감사 인사.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감사 인사 지금 홍창기가 받는 거고 임찬규는 지금 머리카락 날리는 거 보세요. 그렇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투수 입장에서 위기인데 그 송구 하나로 위기 모면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나 2점을 내고 이해초에 그 맞아요. 무사 2루가 됐으면 그럼요. 또 이 네, 한 점이라 들어오면 저번 4차전하고 또 비슷한 분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거 딱 잡아내고 바로 황재균 오재를 범타 처리하면서 2회 그냥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6회까지 그게 넘어왔어요. 맞아요. 오늘 또 하나의 LG가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LG의 뛰는 야구의 성공이다. 그렇죠. 발야구. 1회에도 점수가 날 수 있었던 걸 보면서 느꼈는데 오스틴 타석의 1루 주자가 신민재 선수 안타 치고 좌전 안타 치고 1사 1루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신민재 선수 1루 있으니 주자한테 엄상민 선수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스틴하고 신민재를 같이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저번 리뷰 때도 이야기했지만 LG는 신민재, 박혜민이 출루하면 KT 배터리들은 머리가 아파진다. 신경을 2배로 써야 되니까요. 도루 성공률 좋고 언제든 뛸 수 있는 타자들이기 때문에 두 선수를 출루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두 선수 다 3회, 7회 똑같은 상황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1사 1루 신민재 선수 도루 성공하면서 장성호 선수 송구 빠져서 3루까지. 그리고 오스틴 선수 희생 프라이 되면서 2대0에서 3대0을 만들어 달아나는 점수 만들었고 또 7회 마찬가지. 3대1 상황인데 또 따라 오는 상황인데
1사후 박혜민 선수 안타 치고 우전 안타 치고 나가서 또 도루 성공, 또 빠져서 주자 3루 문성 선수 안타 4대1. 그 두 번의 도루 그리고 KT에서는 두 번에 똑같이 뒤로 빠지는 그 포수의 장성호 선수의 송구가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마지막 세기를 박는 득점이 만들어주는 가정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오늘은 LG 뛰는 야구의 성공, 빅볼이 아닌 스몰볼의 성공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경기 전에 저는 이제 키플레이어로 장성우 선수 네. 이 부분을 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오늘도 그 부분에서 KT가 좀 무너진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13번을 뛰어서 딱 한 번의 도루 저지만 성공을 했고 12번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8푼도 안 되는 7푼대 그 도루 저지율이 나오면서 특히 도루 저지율도 도루 저지율이지만 송구를 하고 나서 1루 주자가 실책 그러니까 거의 뭐 타자로 치면 중전 안타가 나와버리는 거니까 맞아요. 1루 주자가 2루 성공하고 3루까지 가는 거의 런에이트 나온 것처럼 계속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KT로서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또 LG로서는 또 손쉽게 그렇게 또 득점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도루를 하지 않았지만 조금 전에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발야구의 위력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 1회에 사실 선취점도 그렇기도 하고 또 신민재 선수가 아까 그 3회였죠. 이 홍창기 선수가 안타를 치고 신민재 선수가 3루 땅볼로 홍창기 선수가 2루에서 포스 아웃이 됐어요. 근데 감독님께서는 차라리 홍창기 선수가 이 1루 주자로 이렇게 바뀌 됐으면 신민재가 아웃이 그냥 됐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다 했는데 이 신민재 선수가 1루 주자로 나가면서 홍창기 선수가 선행주자 아웃됐잖아요. 오히려 이 부분에서 또 뛸 수 있는 상황. 뛸 수 있는 상황이 오고 거기서 오스틴 선수에게 오히려 더 좋은 찬스가 왔다.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원히트 원에라가 아니라 원스틸 원에라가 계속 이어지니까 두 번에 똑같은 상황이 났죠. 그게 점수로 다 이어졌기 때문에 도망가는 전수가 2대0에서 3대0 도망갔고 3대1에서 4대1로 도망가는 점수가 똑같은 가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G로서는 당연히 기세가 올라갈 수 없고 낼 때 냈고 KT는 주지 말라는 상황에서 살더라도 주자 2루에 있으면 안타 아니면 득점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데 주자 3루에 가는 상황에서는 희생 프라이 나와도 점수 득점할 수 있고 내가 땅볼 나와도 득점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은 LG에 뛰는 야구 완전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도루도 도루지만 1회 상황을 놓고 선취점을 뽑을 때도 1사 후에 신민재 선수가 좌전한다 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신민재가 1루에 있으니까 이 엄상백 선수가 계속 1루 주자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오스틴 선수에게 빠른 공을 승부를 하다가 결국 우중간 2루타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신민재 선수가 뛰질 않더라도 뭐 죽은 국민이 사마중단을 뭐 어떻게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가만히 있는데도 상대 쪽에서 급해서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숨은 MVP가 신민재 선수가 이번 시리즈에서 에런데스도 물론 엄청난 훌륭한 활약을 했지만 신민재 선수도 큰 활약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신민재 선수가 출루율까지 올해 좋아지면서 굉장히 루상이 많이 나가면서 뒤에 오스틴 선수 그다음에 문보경 이 선수 타점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웬만한 타구에 홈까지 다 1루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주자 2루 있는 안타 다운 상황에서도 원히터 괜히 100타점이 된 게 아니다. 괜히 100타점이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스틴에 잘 쳐서 넣은 선수도 있지만 앞에 홍창기, 신민재 선수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문보경, 오스틴의 타점이 100개가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지금 저희 제이님이 객관적인 분석과 쉬운 해설 이동욱 감독님 너무 자주 보고 싶네요라고. 자주 보고 싶다고 아까부터 계속 플레이오프도 5차전 가자고. 매일 나오실 겁니다. 일단은 가을 야구 저희랑 함께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가을 야구 때는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와주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민재 선수가 어쨌든 도루를 5개를 하면서 준 플레이오프 역대 최고 신기록을 또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민재 선수가 만약에 이번 시리즈에서 별 뭐 출루도 못하고 타격감이 안 좋았다 그러면 LG로서도 상당히 좀 공격이 깝깝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민재가요 안타를 이번 시리즈 7개를 쳤더라고요. 제가 체크한 것까지가 7개인데
7개가 다 단타예요. 근데 뭐 야수 선택으로 출루한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도루가 5개니까 근데 거의 다 2루타를 쳤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래 나가면 가니까. 네. 2루타가 3루타야. 2루타가 2루 갔는데 악성구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지금 삼성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렇죠. 예. 박혜민, 신민재를 출루를 억제시켜야지 삼성으로서는 득점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또 발판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여기서 저는 김현수까지도 자꾸 이제 경기 후반에 교체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교체해가지고 뭐 오늘 최승민. 김대원이라든지 최승민 이런 선수들이 자꾸 그 딱 요소에서 뛰겠다라고 작심을 해버리니까 그냥 아무 때나 뛸 수 있는 팀이 된 것 같아서 더 무서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연경 감독이 대구 와서 빅볼을 하겠다. 타구장에 가면 할 수 있다. 빅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빅볼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또 뛸 수 있는 주자까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워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특히 신민재, 박혜민의 출루 억제 저는 플레이오프의 어떤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 이제 강민호잖아요. 그렇죠. 지금보다는 난이도가 좀 이 주자 입장에서 좀 높아지긴 할 텐데요. 아무래도 좀 높아지죠. 아무래도 도루 조주율이 지친 장성우보다는 지친 장성우. 그 전에 장성우는 정말 좋은 포수였어요. 와일드카드 2차전까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이 지쳐. 지금 보면 이제 많이 지쳐. 체력 좀 많이 지쳐 보였어요. 저도 보기에.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LG도 마찬가지. 박동원 선수 지금 5차전까 계속 나왔는데 프로야구 때 어떻게 관리를 해줄 것인지 또 한번 생각해볼 문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민호 도루 저지율 저희 정보부장님이 바로 채팅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저희가 플레이오프 이야기는 조금 줄여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플레이오프 예상은 저희가 또 다 이제 끝날 때쯤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KT가 뭐 최선을 다했다는 게 엄상백, 손동현, 소용준, 고용표, 벤자민까지 나올 수 있는 다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친 체력, 너무 많은 게임으로 인해 체력이 바닥났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KT로서는 할 것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게임이 많이 함으로써 체력 방전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천만 관중 흥행 몰이의 이 마지막을 정말 KT가 장식을 잘 해줬다. 정말 좋은 패자, 멋진 패자였다. 이렇게. 또 이제 그런 거 이름 되게 잘 붙여주시잖아요. 이제 맞네. 네이밍의 달이 되시잖아요. 제가 갑자기 그냥 한백정 해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백정처럼 상대팀을 잡는 거니까. 근데 한백정은 너무 거의 양반이에요.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 강민호 선수 도루 저지를 보니까 23.4%네요. 그래서 14.9%에 있던 그 장성우 선수보다는 상당히 좋고 또 체력을 충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LG가 아무래도 장성우 선수 앉아 있을 때보다는 마음 놓고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연경 감독이 한 번에 또 더 성공이 있죠. 문보경의 타순 조정. 4번에서 6번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봤는데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또 물론 4번에서도 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타격이 4차전부터 조금 좋아진 게 보였기 때문에 했는데 오늘 안타를 치면서 프로야구로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카드가 많아지는 거죠. 김현수 선수도 좋아졌고 지금 문보경 선수도 좋아졌기 때문에 오스인 다음에 어떤 선수를 써도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문보경 선수의 첫 안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네요. 오지환, 박혜민도 은근히 무난하게 계속 출루 안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LG는 굉장히 좀 타선은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LG가 5차전까지 간 그 상황 자체는 좋지 않지만 타자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는 4차전, 5차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차전이 끝났으면 김현수 선수가 타이거 못 잡고 올라갔어요. 근데 4차전에 김현수 선수가 4안타를 쳤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또 2루타를 치면서 이 타이감을 잡았고 이대로 4차전이 끝났으면 문보경 선수가 안타 하나도 없이 플레이오프 갈 뻔했는데 그 굉장히 찝찝한 기분으로 한 3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보경 선수가 어떻게 해서든 오늘 안타를 하나 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오프 가면 전체적으로 LG 타선에서는 누구 하나 좀 걱정이 큰 타선에서는 그런 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대원 선수가 1차전에서 끝내기 도루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상당히 큰 도루 실패에 대한 부담을 안을 수가 있는데 오늘 도루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원 선수 대주자로서도 오늘 5차전까지 가서 도루 성공을 했던 이 경험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 뭐 댓글창에도 지금 LG 팬들은 뭐 타선에 살아난 것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네요. 오스틴, 신민재, 뭐 네. 김현수, 김현수 문보경. 김현수 살아낸 걸 가장 반기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라팍에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하시는 분 계시고. 이제 삼성 팬들이 이제 기다리고 계시죠. 네. 이제 이렇게 또 저는 삼성 팬들이 이제 조금씩 이 네. 설레는 그 시험 보기 전의 마음이 이제 좀 되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슬슬.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저는 에르난데스 선수 되게 그 얘기 감독이 해야겠네. 만약에 제가 감독이었어도 윤경 감독 인터뷰를 보셨지만 내 마음속의 MVP는 에르난데스다.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런 외국인 선수 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이 먼저이기 때문에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던지려고 한다고요. 근데 에르난데스는 어떤 분명히 목표가 있고 동기부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섯 게임 전 게임 등판했단 말이에요. 저는 보면서 에르난데스의 어떤 이런 경기 준비하는 자세들, 다른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수들에게 어떤 깨우는 정신적인 어떤 화이팅 넣어주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외국인 선수지만 어떤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르난데스가 회복이 된다면 플레이오프도 더 박진감 넘치는 어떤 경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힘들이지 않고 던지는 것 같아요. 설렁설렁 던지는 것 같은데도 150, 뭐 150 팍팍 찍히는 그런 느낌이고 이 5게임을 준플레이오프에서 개근을 한 사상 최초의 외국인 선수입니다. 외국인 투수로서는 국내 선수는 원종현 선수를 비롯해서 이제 5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수가 5게임을 전부 등판하는 것은 에르난데스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사를 썼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5경기 7.1이닝 무실점. 그러니까 한 이 일주일 기간 동안 110몇 구를 던진 거죠. 그렇죠. 와, 1홀드 2세이브. 네. 그러니까 3경기를 자기가 이기게 다 그러니까요. 관여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임창규 선수가 2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뭐 2승 투수가 없이 맞습니다. 1승만 했으면 사실상 MVP는 에르난데스가 됐겠죠. 지금 이번 시리즈 그래서 임창규 선수를 제외한 지금 20 MVP도 팬들이 거의 다 절반이 지금 에르난데스를 꼽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뭐 기사에도 보면 박동원 투혼이 LG 깨웠다. 뭐 LG 에르난데스의 마음이 선수단에게 전달된 것 같다.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분명히 힘든 상황에서도 외국인 선수가 5게임을 다 등판해서 팀의 승리를 다 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는 팀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게다가 저 선수가 이제 시즌 준비부터 같이 한 선수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들어온 선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NC 프론트도 어떤 옵션이 있는지요. 뭐 어떤 가정을 계약된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동기부여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저런 부분을 놓고 사실 또 밀당을 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제 삼성 라이온즈의 갈베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전설의 선수인데 그 선수가 이 막판에 어머니 병고안 때문에 미국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한국 시리즈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왔어. 그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구단 직원이 거기까지 거파를 해서 결국 협상을 해서 데리고 왔어요. 돈을 더 주고. 그러겠죠. 안 그러면 못 간다. 그러니까 막 거의 뭐 그때는 삼성이 한 번도 우승을 못할 때니까 한국 시리즈를 그런 투수들도 있는데 이렇게 정말 뭐 자기가 나서 가지고 5게임을 등판한다는 게 정말 감독님 말씀처럼 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켈리의 대체자로 와서 그 켈리의 빈자리를 지금 못 느끼게 해주는 불펜에서의 활약이니까 정말 또 좋은 활약 앞으로 또 플레이오프에서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